네, 안녕하세요. 마감클래스 이감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컸었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이 컸을 테지만 증시에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참 다행스럽다 할 정도로 증시의 반등이 컸었는데요. 자, 증시에 대한 반응 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세가 이제는 좀 주춤할 것이고 이제는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컸었는데 그 이유를 따지기에는 조금은 좀 빠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요 국가 한국, 일본, 이탈리아, 또 이란에 대한 확진자, 또 사망자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뉴스는 어느 국한된 유럽의 일부와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유는 되었지만요. 이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에 대한 하락을 했을 때에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위치는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동향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하락 크기만큼의 음봉에 대한 크기를 오늘 양봉의 크기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나타냈었던 다중바닥에 대한 저점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빠른 추세로 인해서 하락 추이가 좀 깊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일봉에 대한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봉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형태로 봤을 때 상단 그리고 하단 그리고 박스권의 중심선 라인대였던 2100포인트대 위치에 대한 회복 여부를 보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번 주에 이 주봉에 대한 캔들이 양봉으로 연출된다라면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꺾였던 저점에 대한 위치는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라인대에서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환경까지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이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큰데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줄곧 이어졌습니다. 일별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7천억대 규모로 해서 이틀 동안에 1조 5천억에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왜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지수의 반등이 왜 나왔을까? 사실 외국인이 파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외국인이 팔기 좋은 시장의 환경에 있어요.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좀 하락을 했고요.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에 대한 하락이 사실 그동안에 유가가 지켜줬죠. 유가가 사실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유가에 대한 공급 계속해서 꾸준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장 경기에 대한 흐름이 둔해지면은 유가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이 아시아 전반적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 그리고 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서 미 시장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 요인을 유가에서 찾고 있었죠. 자, 유가가 반등을 해야지만은 우리 시장의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환율을 가장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선이 1200선이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이틀 전부터 해서 1200선 위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동향은 아니에요. 일단은 특정 국가의 환율이 변동이 큽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변동에 따라서 환착손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이 수급 이탈에 좋은 환경이 나타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환차손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놓고 다시 살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까지는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외국인들이 집중해왔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올라왔던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환경에 급작스러운 환율 변동이 나와서 환차손의 이익이 있다? 삼성전자 쪽에 집중해서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올랐어요. 그리고 수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 투자별 동향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는 곳이 전기전자, 제조, 대형주 쪽이에요. 이게 거진 대형주 전체가 전기전자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동일했는데 삼성전자의 금액별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2,700억대, 어제 4,900억 가까이 집중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돼서 나왔던 것은 충분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만 환율에 대한 환경, 그리고 유가에 대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추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시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자, 환율이 어제까지 해서 1,22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1,210원으로 재빠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구간을 찾는다면 1,200원대 하락. 사실 이 모습들은요, 환율에 대한 급변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금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1,100엔대로 해서 내려온다라면요, 시장의 안정화, 수급에 대한 안정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1,200원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제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 따지는데 좀 더 유리한 자리 만들고 반등을 준비할 거예요. 시장의 리스크 관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수가 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장 빠르게 갔는가. 그리고 대부분 시장에 대한 흐름들 좋았지만 그 와중에 단순하게 플러스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상승을 빨리 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의 방향 전환을 눈치를 빨리 본 종목들이 있습니다. IT가 강했어요. 자, IT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몇몇 산업에서 나왔던 뉴스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LCD의 뉴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중국 업체에 대한 가동률이 부진해서 LCD 패널의 가격이 올랐다. 공급에 대한 차질이 패널에 대한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 뭡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드렸던 IT에서 반도체를 두고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에서 생산, 셧다운에 대한 걱정이 나온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올랐죠? 반도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에 대한 위치에서는 마진 개선, 턴어라운드. 그러면 LCD 패널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유리한 종목은 뭡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 자, 그런데 종목은 또 한 번 더 생각에 대한 전환을 보셔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합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별로 안 갔어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주가 됐을 때 LCD 쪽 라인 본다면 실리콘웍스. 오히려 주가가 부진했어요. 사실은 얘는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안 잡아준 겁니다. 바닥을 안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뉴스가 어디에 갔느냐? LCD 가격의 패널 상승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전향이 빨라질 수 있다. 이야기로 나와서 올라갔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OLED 관련된 종목들, AP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연출. 어제 하락했던 위치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FA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 양봉에 대한 크기는 아니지만 AP 시스템, 원익 IPS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강하죠. 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명성 TNS 이 종목도 OLED 쪽 또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같이 받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크게 올라왔어요. 내용들 또 보도록 하죠. 자, 전기차 내용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반도체라든지 IT, 특히나 제조업 쪽에서 시장이나 리스크를 가장 먼저 봤는데 이전에는 주도주 역할이었어요. 시장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에서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주도주 역할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락을 가장 낙폭과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종목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자, 그래. 중국과 한국에서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했다. 그런데 수요는 살아있다. 오늘 못 만든 거 내일 만들고 모레 만드는 공급에 대한 증가폭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수요가 살아있느냐, 수요가 그러니까 그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되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면요. 수요가 살아있다면 공급에 대한 차질은 오히려 제품에 대한 가격, 마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향후에 다음 모멘텀이 공장 생산에 대한 가동률 증가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이런 뉴스 나왔어요. 자, 2차 전지 소재가 2월 달에 유럽 수출의 증가폭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수요가 2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2, 3분기 때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는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그리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브레이크 잡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LG화학 반등 나왔고 삼성 SDI 반등 준비합니다. 추세를 지켜놨죠. 자, 에코프로 BM도 오늘 강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지키면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명성 TNS도 이와 같은 뉴스로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까? 지수가 1위 비한다?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로 해서 낙폭과대 종목들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은 계속 나타납니다. 자,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어요. 이 기대가 현실화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 3월 17일 때 이 FOMC부터 해서 주요 국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물론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눈높이만큼 진행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 지수 방어 의지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 좀 더 원활한 움직임 찾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가야 됩니다. 유가에 대한 기준은 6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선 이하로 안정되느냐.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환차손의 이익을 떨고 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잡아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들어오면은 반도체 보셔야죠. 반도체 사려면 IT 종목들 전반적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시장의 리스크를 종목의 기회로 잡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합니다.